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 하는 서민우입니다. 사실 한 12년 전에 결정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여러분, 지금 삼성 라이온즈 선수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삼성 라이온즈 주장이자 2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구자욱 선수? 레전드 포수로서 포수 포지션에서 최다 홈런, 최다 출전 등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강민호? 외야 전향 1년차에 최고의 중견수로 등극하고 있는 김지찬 선수? 삼성의 미래 핵심 김영웅, 이재현 등 여러 선수가 있지만 저는 지금 삼성 라이온즈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는 프롬피의 에이스, 2024 시즌 국내 최고의 투수였던 원태인 선수라 생각합니다. 원태인 선수는 2019년 1차 지명의 선수로서 삼성의 연고지 대구 출생으로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과연 원태인은 어느 정도 가치의 선수이고 얼마만큼 잘하는 선수일까요? 그리고 원태인은 KBO 리그를 넘어서 상위 리그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태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원태인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발전해야 하는지 아는 매우 영리한 선수라는 점입니다. 원태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으로 동나이대 투수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지만 아직 큰 부상이 없습니다. 소영준, 이의리, 안우진, 이민호, 김윤식 등 동나이대 선발 투수로 많은 선수들이 대부분 이닝 소화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원태인 선수는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지만 큰 부상 없이 커리어를 유지하는 중이죠. 원태인 선수가 부상을 안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선수 본인 자체가 어깨에 부담이 있는 피칭을 피하고 자신의 피칭 메커니즘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매 시즌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태인 선수는 사실 구속을 더 올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어깨의 부담과 패스트볼의 구위를 위해 지금의 모습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2023 시즌 4월 원태인 선수 인터뷰에서 알 수 있습니다. 22시즌 마치고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했던 원태인 선수는 구속 상승을 위해 팔각도를 내리고 패스트볼에 구속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빨라도 공의 각도나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타자와의 승부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였고 다시 팔각도를 높이면서 원래 본인의 피칭을 유지했습니다. 원태인 선수는 새로운 변화구에 대한 장착 역시 많이 시도하지만 그 기준 중 가장 첫 번째는 어깨에 부담이 없어야 하며 자신의 메커니즘과 어울리냐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으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손자병법 원문 내에서 백전백승이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필지기 백전백승으로 이 구절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스포츠에 있어서도 하물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원태인 선수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원태인 선수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영리한 선수인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데뷔 시즌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1차 지명 원태인은 21시즌 도약을 위해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체인지업과 피치터널입니다. 원태인의 체인지업은 데뷔 시즌부터 높은 구종 가치를 보여주면서 일반적으로 좌우 무브먼트가 큰 체인지업과 달리 마치 스플리터처럼 종적인 변화가 큰 타자 앞에서 확 떨어지는 구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인지업은 서클 체인지업으로 패스트볼과 같은 투구폼으로 던지지만 역회전성으로 공이 변화를 가져가게 되어 슬라이더와 반대 방향으로 공이 살짝 휘는 구종입니다. 대표적으로 류현진, 구대성, 권호준 선수 등이 이 공을 구사하였죠. 원태인 선수 역시 21시즌 이전까지 서클 체인지업 그립에 가까웠지만 21시즌 3핑거에 가깝게 그립을 바꾸었고 원태인 선수의 체인지업은 좌우 변화보다 상하 변화가 큰 구종입니다. 21시즌 원태인 선수는 체인지업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 패스트볼의 구위를 다소 희생하면서 피치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피치터널은 투수가 공을 던진 지점부터 타자가 공의 구질을 판단하는 구간까지 뜻하는 용어로 피치터널이 긴 투수일수록 패스트볼과 변화구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2021 시즌 원태인 선수는 피치터널을 활용하기 위해 패스트볼의 회전수를 줄이고 체인지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했습니다. 20시즌까지 원태인 선수의 패스트볼 회전수는 약 2222rpm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1시즌 당시 원태인 선수 패스트볼 회전수는 약 2024rpm을 기록했습니다. 원태인 선수는 체인지업을 살리기 위해 체인지업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는 패스트볼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여기 평균 130km 가까이 되는 슬라이더의 구속도 128.2km로 낮추면서 패스트볼, 체인지업, 슬라이더 세 구종을 활용, 타자 입장에서는 원태인 선수가 던지는 공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22시즌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가 22.0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패스트볼의 구종 가치는 마이너스 0.6으로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원태인 선수의 변화는 대성공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피치 터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약점으로 뽑힌 패스트볼이 22시즌에 지속적으로 공략당하면서 원태인 선수는 또 한 번 변화를 준비합니다. 23시즌 원태인 선수는 기존의 모습을 버리고 변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꺼낸 카드는 잃어버렸던 패스트볼의 구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4시즌 이전까지 원태인 선수의 약점으로 얘기되던 내용은 작대기 직구, 즉 구위가 약한 움직임이 적은 패스트볼이 얘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태인 선수는 고교 시절 평가를 본다면 묵직한 구위를 가졌다는 평가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돌직구까지는 아닐지라도 청대 시절 피칭을 보면 힘있는 패스트볼을 던졌습니다. 23시즌부터 원태인 선수는 체인지업의 위력이 비록 감소할지라도 패스트볼의 구위를 높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팔각도에 대한 조정, 공의 그립법 등 비시즌 패스트볼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썼고 그 결과 2000rpm에 머물던 패스트볼의 회전수를 2200 내의 rpm까지를 기록하였고 패스트볼의 구종 가치도 비록 1.6이지만 데뷔 이후 처음으로 양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4시즌 원태인 선수는 패스트볼 구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을 하였습니다. 서울 시리즈 당시 메이저리그 서번트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원태인 선수의 패스트볼 평균 회전수는 2374rpm으로 엄청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위 향상을 목표로 했던 원태인 선수는 2024 시즌 결국 KBO에서 손꼽히는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게 되었고 24시즌 패스트볼 구종가치 18.8을 기록함으로써 전체 6위, 국내 3위의 구종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구종가치 측정에 있어서 100% 신뢰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 팬이라면 올 시즌 원태인 선수의 패스트볼이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구속으로 본다면 올 시즌 원태인 선수의 패스트볼은 이전 시즌보다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회전수, 스윙 무브먼트에 있어서 확실히 이전까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원태인 선수에게 패스트볼이 약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패스트볼의 구위 상승과 반비례하여 체인지업의 위력이 줄어들었는데 구위 향상을 목표로 했던 23시즌부터 원태인 선수의 체인지업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전 시즌까지 확실한 결정구로 KBO 최상급 구종이었지만 23시즌과 24시즌은 구종가치가 두 자릿수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고 올 시즌 역시 구종가치에 있어서 슬라이더보다 낮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체인지업이 아쉬웠던과 달리 슬라이더는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슬라이더 평균 구속이 128.2km였던 21시즌과 비교하여 24시즌 슬라이더의 구속은 133.7km를 기록할 만큼 원태인 선수의 슬라이더는 구속 상승과 함께 결정구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21시즌 원태인 선수가 피치터널을 활용해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의 구분을 힘들게 하는 경기 운영 중심의 투수였다면 24시즌 원태인 선수는 강력한 구위의 패스트볼을 활용하여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모두 준수한 파워피처 유형의 투수입니다. 저는 솔직히 원태인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솔직히 말해 원태인은 아직 그 정도 급의 선수가 아닙니다. 패스트볼의 구속도 아쉽고 그걸 상쇄할 만한 강력한 변화구도 없습니다. 제거력과 구위가 좋은 편이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장점이 되기는 매우 힘듭니다. 원태인 선수가 국내 최고의 투수는 올 시즌 한정에서 맞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 독보적으로 잘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원태인은 메이저리그 진출은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태인 선수가 한 단계 도약을 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약의 가장 큰 첫 번째는 지금의 패스트볼을 던지는 상황에서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를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24시즌 원태인 선수의 체인지업은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시즌에 비하여 분명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물론 ABS 존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체인지업이 좀 더 살아나야 합니다.
올 시즌 9위에 대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아직까지 원태인 선수의 베스트는 21시즌 피치터널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상대를 공략하는 모습일 때입니다. 클래식 스탯으로 봐도 세이버 스탯으로 봐도 베스트는 2021시즌입니다. 하지만 21시즌 모습으로도 결코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24시즌 원태인과 21시즌 원태인의 결합입니다. 즉 9위가 좋은 패스볼을 던지면서 피치 터널을 활용하여 체인지업을 극대화로 활용, 구종 가치에 있어서 두 가지 구종이 모두 구종 가치가 20이 넘어야 하고 탈삼진율 역시 지금보다 발전시켜서 시즌 탈삼진 개수가 150개 이상으로 많아져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지만 앞으로 원태인 선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발전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는지가 앞으로 삼성 라이온즈 역사에서 KBO 역사에서 원태인 선수를 평가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메이저리그 진출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25시즌 원태인 선수가 더욱 빛나는 피칭을 하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청청!